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 결과 발표가 있었던 오늘 트리플 호재가 겹치며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시는 나스닥이 1.6%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선도했고 그 결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솔라나 역시 FTX 사태 이전 가격을 되찾으며 초강세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비트와 알트가 모두 달렸습니다. 일단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실질적인 이번 주 최고 운명의 날인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맞이하는 전체 요리와 같은 민간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 건수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달과 지지난달 수치도 상향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급격한 고용 건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의 약화를 의미하죠. 현재 고용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시장에게는 상당한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하나의 호재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미국 재무부가 4분기 국채 입찰 규모를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1120억 달러로 발표한 것입니다. 3분기에 1030억 달러에서는 증가한 금액이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1140억 달러보다는 낮았습니다. 최근 국채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죠. 바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에 가까웠었는데요. 하지만 국채 발행 계획이 예상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며 채권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채권이 덜 발행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매도 물량이 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도 물량이 덜 나오면 당연히 가격은 덜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과 반대인 수익률은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민간 고용과 국채 발행 계획에서 더블 호재 2연속 안타가 나왔는데요. 중간에 깨알같이 도루와 같은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8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중동전쟁이 나기 이전보다 더 낮아진 것도 시장엔 호재였습니다. 작년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을 때 200달러 간다, 300달러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하지만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100달러 근처까지 갔을 때 100달러 정도가 한계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대로 되었습니다. 원유와 같은 상품은 수요가 늘면 공급이 함께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도 함께 줄어버리죠. 이렇게 공급이 수요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품 자산이어야지만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 자산은 무엇일까요? 아무튼 이처럼 2연속 안타에 도루까지 나온 상황에서 마지막 적시타가 터지는데요. 바로 파월의 등판입니다. 근데 사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미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었고 그것과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멀었고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호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예상한 말을 하면 좋아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파월의 발언도 지난달 뉴욕 경제클럽에서 했던 데이터를 보며 결정하겠다라는 말과 그냥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측대로 되었기에 좋아했습니다. 파월은 배트를 대충 휘둘렀지만 투수가 던진 공이 워낙 가벼웠기 때문에 빗맞은 안타라도 나온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3연속 안타의 트리플 호재가 터지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모두 FOMC 종료 시점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2023년이 끝나기까지도 2달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10월은 미국 증시에게는 가혹한 한 달이었습니다. 월간으로는 다우가 1.4% 하락, S&P는 2.2% 하락, 나스닥은 2.8% 하락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정반대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상 최고의 상승장인 억토버를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5년 연속 10월에 상승했고 과거 11년 중 2번을 제외하고는 10월에 모두 올랐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무려 23%인데 한 달 평균이 23%이니 경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시작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세계 1위 기업 애플이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30% 상승, S&P는 8% 상승, 나스닥은 애플과 같은 30% 상승, 그리고 금은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9% 상승, 이더리움은 51%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이 108% 상승으로 가장 빛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시보다는
상품 시장이 확연하게 강했고 증시내 위험 자산인 나스닥과 상품 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비교해서도 역시 상품 자산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언제든 또 뒤바뀔 수 있죠.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히듯 계속 바뀌는 미래 상황을 미리 읽을 순 없죠. 따라서 제가 양쪽 자산에 모두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지난 2021년 강세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40%의 역상관관계인데요. 역상관관계란 말은 하나가 오를 때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자산시장에 불장이 오면 위험 자산들은 다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하나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커버해주면서 로우 리스크가 되고 시절이 좋을 때는 둘 다 잘 나가면서 하이 리턴이 되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격이 점차 디지털 골드,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포지션 이동이 발생하면서 더욱더 증시와는 성격이 다른 자산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채택으로 엄청난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최대의 기회가 바로 이번 4차 사이클,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파심에 당부 말씀드리자면 이 말만 듣고 한 번에 몰빵 투자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돈의 규칙에서 설명드린 전환의 규칙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분산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도 강하게 오르면서 다시 $200 고지를 탈환했는데요. 이 격변의 시기에 테슬라 레버리지 ETF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명 삼슬라라고 하는 3배 ETF, 정확히는 ETP죠. 그리고 1.5배 ETF가 주류였는데요. 최근 여기에 2배 레버리지가 추가되었습니다. 1.5배는 뭔가 부족하고 3배는 너무 무섭다 하셨던 분들에게 뜨끈미지근한 골디락스 같은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국내 증권사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증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가능해지겠죠. 세계 레버리지 상품의 차이를 중요한 것만 간단히 비교해보자면 우선 TSLL은 1.5배, 그리고 TSLT는 2배, TSL3는 3배의 추종 배수를 가지고 있고 수수료는 1.5배와 2배가 비슷하게 1% 정도, 그리고 TSL3만 4% 가까운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적은 TSLL은 78% 정도 올랐고 TSLT는 마이너스 18%인데 이거는 출시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TSL3는 1.5배 ETF와 거의 같은 7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 상품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높은 수수료와 추적 오차로 가격이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단 1.5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누실률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2배 레버리지 역시 S&P나 나스닥과 같은 지수 투자라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변동성이 심한 단일 종목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3배보다는 더 안전한 단기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트리플 호재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당장 내일과 모레 운명의 날이 2연속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시장 1위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애플이 망쳐버리면 기껏 살아난 기술주 투심이 다시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요일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중요하죠. 여기서 고용이 약해진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최소한 더 강해지지라도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금요일 시장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의 환호는 하루 이틀짜리 단명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내일 애플의 실적도 그리고 금요일 고용보고서도 모두 잘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웃을 수 있겠죠? 부디 오늘의 이 분위기가 이번 주 끝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